저 앞에 발표하신 대학들의 사례들을 보니까 이제 대학 소개를 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그 사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대학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그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권 끝자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95년도에 대천 대학으로 개교를 했다가 2004년에 그 자동차 대학으로 특성화가 돼서 올해가 이제 21년 차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특성화 정책에 따른 그 교육부 정책에 따른 그 특성화 전략으로 자동차 산업 분야를 그 대학 저 발전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과정하고 3, 4학년 과정, 그다음에 21년도에 전문기술 석사 과정 인가를 받아서 이제 자동차에 관한 한 이 교육 트랙을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과정은 330명이고요. 석사 과정 20명에서 350명 정도 되는 이제 소규모의 대학입니다. 우선 이제 그 학교 소개는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프로그램 운영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현장 실습이 이제 표준형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표준형 그 체제는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학도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그 외적인 이제 경향의 변화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학 그 졸업생들은 주로 절반 정도가 이 자동차 정비 분야로 취업을 하고, 나머지가 이제 제조업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것이 그 국내 자동차 브랜드 회사로 취업하는 경향이 3, 4년 전부터 이제 외국계 브랜드 회사의 그 진출 경향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비 인력의 정비 분야 인력의 배출이 이제 줄어드는 이유가 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뭐 벤츠나 아우디나 BMW나 이런 대표적으로 유명한 외국계 브랜드 회사들을 들어가는 게 몇 년 전에는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 경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3, 4년 전부터 이 경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에 많이 이제 구인 의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우리 대학에 굉장히 이제 취업하는 환경이 이제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파라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주문식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주문식 프로그램과 학기 중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운영 사례를 작년에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례가 이제 아우스 빌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해학습 병행제입니다.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표준 현장 실습의 이제 결국에는 목적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취업하고 연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학은 이제 링크 사업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좀 처음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채용 연계형과 그다음에 채용 우대형으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이 뜻은 연계형은 한마디로 이제 약정형입니다. 그러니까 학과처럼 아예 인원을 이제 아예 딱 주문 받아서 하는 완전한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주문식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우대형은 약정은 아니지만 채용을 할 때 면접이나 아니면 채용할 때 인센티브가 있거나 가점이 있는 그런 형태로 나누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정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계형 같은 경우는 제규어 랜드로버, 그다음 BMW, 볼보, 그리고 이제 우대형은 벤츠, 현대 TMB라는 트럭 앤 버스입니다. 그리고 도요타, 렉서스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1, 2, 3번의 표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주로 이제 독일 유럽 계통 유럽 지역의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근데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회사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회사들의 기본적인 이름들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을 보통 뭐라 부르냐면 이제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예비 인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인턴 프로그램을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15주나 20주 같이 굉장히 이제 긴 기간에 장시간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 중에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학기 중으로 이 교육 과정을 끌고 들어와서 일부 학점을 주고 그리고 여름 방학 때 주로 2학년 여름 방학 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운영되는데 2학년 2학기 때 이제 저희 대학은 이제 이 실습 학기제라고 해서 20학점을 통으로 줄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름 방학 때부터 이제 예비 인턴으로 취업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위에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약정형인데요. 10명이 이제 취업이 성사됐고 그다음에 무대형으로 해당되는 BMW 쪽은 이제 61명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작년에 발표를 해서 좋은 평가를 이제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밑에 있는 이미지들이 이제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밑에 있는 이미지 세 군데는 전부 다 이제 우리 대학 내부의 이미지인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BMW 테크니컬 어프렌티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학내에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현장 미러형 교육장입니다. 구축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시설을 이제 보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가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텐데 외국산 자동차 특히 벤츠나 BMW 같은 외국산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가보면 안에가 좀 고급스럽게 구성을 해놨잖아요. 고객 대기실 같은 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정비하는 것들이 다 모니터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놨는데 그런 시설을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그런 현장 환경하고 우리 학교 보시는 어프렌티스 환경이 교육장이 똑같이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장이 6개가 현재 4년간에 걸쳐서 구축이 이제 거의 이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왜 하게 됐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이란 이 회사들의 고유한 뭐랄까 서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특정한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 하면 교육 환경, 커리큘럼, 그다음에 이제 강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뭐랄까 준수하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규정을 다 따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 한두 개 시작할 때는 그 효과가 이게 별로 크지가 않았는데 4개, 5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문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비 엔지니어의 임금이 국내 브랜드의 엔지니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엔지니어 임금에 비해서 1.5배 이상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브랜드의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이제 잘 취업이 좀 부진해지고 그리고 대신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아우스빌딩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아우스빌딩 프로그램은 특이한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선발을 독일 한독 상공회의소에서 미리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무가 왼쪽에 나와 있는 서비스 어드바이저, 그다음 오른쪽에 테크니션, 그리고 그 다음에가 판금도장, 그다음 부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대학은 서비스 어드바이저를 작년에 이제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TO가 이게 20명 정도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확대될 예정이고요. 이미 아우스빌딩 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서비스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 입시도 이제 취업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 아우스빌딩에 선발이 되면 지정돼 있는 그러니까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서비스 어드바이저인데 지정되어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입학 자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그래서 이제 그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를 보면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분야, 자동차 분야에서 네 가지의 그 직무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제가 네 가지에서 잠깐 착각을 해서 말씀드린 원래 네 개였는데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하나 더 생겨서 5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우스빌딩 프로그램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 특징적인 부분이 고등학교 때 이 대상 인원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이 군대를 가도 그 취업하기 전까지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일정한 급여를 선발되면서부터 취업할 때까지 군대 다닐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메리트가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금성으로 이 학습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은 이제 그 피텍이나 유니텍 같은 형태라고 해도 이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이제 보시면 이런 부분의 장점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 가지의 그 수요자들, 기업, 트레이너, 트레이니, 그다음에 사회국가로 나눠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이제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미 그 직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잘해놓은 기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체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그 잘 돼 있는 체계를 잘 우리 한국화해서 그 지금 특성화되어 있는 우리 대학의 그 체계에다가 접목을 시키고자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개요로 말씀드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아는 이제 그 트레이니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고등학교, 그다음에 전문대학 1, 2학년 과정, 그다음에 군대, 그리고 제대하고 나면은 이제 연수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완전히 약정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취업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사실상 진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개인 정보를 제가 지우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제 강사진들입니다. 근데 강사진은 우리 대학만 그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자료는 제가 요 오른쪽에 있는 그 강사님의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제가 체크를 한 건데요. 우리 대학 교수진과 그다음에 우리 대학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외부 협력하는 이런 인증받은 강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엑스 샘플을 보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직업 교육을 시키는 직무 교육을 시키는 거 위주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현직에 갔을 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직접 가르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특화를 시키려고 지금 교육 과정에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이걸 좀 설명드리고 이제 좀 마칠까 하는데요. 보시는 장면은 이제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퍼실리테이션이라는 특징을 가진 교육인데요. 보면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태까지 우리 교육이 자꾸 이제 혁신하고 개혁하라고 하는 것이 양방향 교육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실리테이션 교육이 대표적인 아마 자기주도형이나 양방향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가 교수자가 이제 주제를 주어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학생이 고민을 하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제 요 아우스빌딩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퍼실리테이션 교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블레틴 보드를 놓고 그 보드에다가 이제 주제나 이런 거 써놓고 본인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사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백지에다가 본인이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수업 시간 내내 이걸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가 이제 체크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본인이 직접 주도형으로 이제
작성하게 해서 그 보통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가장 그 효율적인 거는 보고 듣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접 쓰게 하니까 그 효과가 그 학생들이 글씨가 아주 악필이긴 하지만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리포팅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다 모으게 되니까 이게 그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화가 돼서 이 이력이 되도록 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에서 다 이게 각 그 브랜드별로 이런 부분이 체계화가 돼 있다는 그것이 이제 특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또 다른 사례 보면 꼭 이게 정비 쪽만 그 직무에 대해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인문 사회적인 부분도 이제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저희 대학이 아까 서비스 어드바이저라는 직무를 새로 이제 아우스빌딩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비스 어드바이저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고객이 서비스 센터에 처음 왔는데 어떤 필요한 이슈에 의해서 왔는데 그것을 상담해주고 이게 정비 쪽이다 아니면은 뭐 이게 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직무가 서비스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 쪽에 자동차 지식은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그뿐이 아닌 예를 들어 그 법적인 문제 또는 뭐 그 비용적인 문제 또는 뭐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뭐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강의 그 커리큘럼 안에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딱 이거를 이제 정해놓고 뭐 신문사 요약 느낀적 키워드 같은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정하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라. 오른쪽의 자료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본인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찾아가지고 분석해봐서 본인들 생각이 이렇다라고 나오면 이제 그 교수자가 그걸 모아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주도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유도하는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반응들이 이제 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방향으로 교육을 보통 공학 교육은 이제 진행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실습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한계를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블랙팀 보드에다가 본인이 작성한 것들을 서로 회람하게 하고 그리고 또 본인 생각도 발표하게 함으로써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거 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좀 수정이 돼야 되네 잘못 알고 있었네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의견 교환이 되고 또 교수자가 제일 경험이 많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팁을 주는 거죠 멘토로서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대학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인원이 많으면 이제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가장 적정히 아마 10명을 넘어가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소그룹화 되다 보니까 이게 이 효율적인 경영면에서 봤을 때는 대학 경영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 효율화시킬 건가를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결과물들 모아온 장면인데 이제 거의 이제 발표가 끝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주요한 이슈가 이제 뭐가 있냐면 다들 잘 아시는 라이즈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는 지금 라이즈의 주 대표적인 브랜드를 계약학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의 이제 고민이 이제 이 특성화 대학은 아시다시피 전국화돼 있지 않습니까? 광역화돼 있는데 그거를 지역화해서 계약학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현재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링크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약정형하고 이 우대형으로 나눠놨는데 그걸 이제 광역과 지역형으로 나눠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재는 이제 생각이고요. 대학에 현재는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이번에 이제 제안서를 계획서를 낼 때 이제 나오면 이제 다시 발표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발표를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